먼저 이제 말기 환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는 경우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을 갖도록 하자, 이게 바로 조력존엄사법의 입법 취지로 보여집니다. 네. 조력존엄사의 대상자는 말기 환자에 해당해야 되는 것이며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고 신청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이란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이 조력존엄사를 희망한 사람이 말기 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증명 서류, 이런 것들을 신청해야 됩니다. 조력존엄사위원회 대상자로 결정되고 1개월이 지나면 대상 본인이 담당 의사와 전문의 2명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연명 의료 중단의 경우에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가족의 동의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리 규정이 없고 환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력존엄사를 도운 의사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자살 방조죄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존엄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안락사를 함께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이 존엄사와 안락사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요? 예, 존엄사와 안락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죽음을 크게 자연사, 비자연사로 분할 수가 있는데요. 비자연사에 속하는 안락사는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직접 했는지 간접적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또 나눠집니다.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에게 회생 가능성이 더 이상 없으며 그리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 연명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하지만 적극적 안락사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사망에 이르도록 약물 등을 투약하는 안락사, 그리고 의료진이 약물 처방을 안내받은 환자에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존엄사랑 안락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최후 행위를 의료진이 했느냐 아니면 당사자가 했느냐의 차이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번 조력존엄사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주목할 만한 설문조사 결과가 언급됐다고 하는데요. 전세영 캐스터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지난해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안락사와 조력존엄사 합법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1.9%가 매우 동의한다고 밝혔고요. 14.4%는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찬성 비율이 76.3%나 되는 건데요. 지난 2016년 조사 당시에는 50%였는데 안락사에 대한 인식 변화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전세영 캐스터가 이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반응도 살펴봤죠? 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 이 제도 자체도 보완이 필요한 열악한 환경인데요. 조력존엄사법 발의는 시기상조고 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일치하지 않다 보니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죽음의 모습은 존엄한 죽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전체 사망자의 75.6%는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5월까지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를 등록한 누적 숫자가 1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 30곳을 신규로 지정했는데요. 현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현재 21분이 지금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어차피 회생하지 못할 거라면 산소호흡기 꽂고 가족들 힘들게 하고 본인도 의식 없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아름답게 노후를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인식이 굉장히 이렇게 전환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엄한 죽음을 바라는 인식 변화 속에서 최근에는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인간의 생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함이라면서 즉각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도 의사 조력을 통한 자살을 조력존엄사라는 말로 순화시켜서 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연명으로 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4년여의 세월이 흘렀지만 사회복지 시스템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호스피스라든가 이런 완화병동들이 전체적으로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인력들이 좀 부족한 편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기암 환자라든가 주로 또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간경화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이렇게 치매라든가 이런 비암 환자들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또 제도 좀 보완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편이죠.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죽음의 질을 생각한다면 먼저 삶의 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암 사망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겨우 23%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호스피스 대상 질환은 암을 비롯한 4개 질환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연명으로 결정제도 역시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이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가서 자필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자필로 이렇게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접근이 쉽도록 이렇게 법을 좀 개정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조력존엄사법 제정이 시급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웰다잉 논의와 교육이 사회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서 학교에서부터서 이 죽음이란 뭐이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많은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교육, 현실적인 복지 시스템 개편과 지원을 통해서 안타까운 최빈도 죽음의 모습을 바꿔나가야 할 때입니다.